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진단시약 공식 요청국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의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생산 업체인 시젠을 찾아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위한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가 아주 절실해졌다며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설 연휴가 1월에 있어 작년 대비 2월 조업 일수가 늘어난 것이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과시화되긴 했지만 데이터 서버 및 전자기기용 반도체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게 수출 물량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운송장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내 공장 가동 중단의 타격이 곧바로 가시화됐습니다. 주요국 환산에 따른 수출 충격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 해외 점포의 순이익이 10억 달러에 육박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해외 점포의 단기 순이익은 9억 8,800만 달러, 우리 돈 1조 1,4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0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국내 은행 단기 순이익의 7.9% 수준입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각각 1억 7천만 달러, 560만 달러 늘었고 대손 비용도 9,42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베트남과 홍콩, 중국 순으로 단기 순이익이 많았습니다. 2019년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 수는 195개로 1년 전보다 5개 더 늘어났습니다. 국가별 점포 수를 보면 베트남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62%를 차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안전펀드와 관련해 출자 금융회사들의 건정성 비율 완화 수준을 확대하고 통합펀드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제1차 증권시장 안정펀드 관계기관 회의에서 출자 금융회사들이 건정성 비율 완화 수준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증권시장 안정펀드 출자에 따른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하락 효과 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부 출자 금융회사들이 단독 펀드보다는 통합펀드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희망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공식적으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오늘 정기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사내 이사 선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손 회장은 금융지주로 다시 출범한 우리금융 최고 경영자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재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징계 결정의 계기가 된 DLF 사태를 뒷수습하는 것도 풀어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배상 결정에 따라 DLF 손실 고객들에게 배상을 해주고 있지만 관련 비판 여론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DNA 백신 후보 물질이 영장류에 처음으로 투여됐습니다. 제넥신과 제넨바이오는 자체 개발한 DNA 백신 GX19를 영장류인 원숭이에 투여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넥신은 국제백신연구소와 제넨바이오, 바이넥스, 카이스트, 포스텍 등과 D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꾸린 바 있습니다. 영장류 실험은 국내 이종장기 이식기업 제넨바이오가 주도합니다. 제넥신 관계자는 이미 백신 후보 물질을 도출해 동물에 투약할 수 있는 시료를 확보했다며 영장류 실험은 안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6월에는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카카오의 주주총회에서 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의 연임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2018년 취임한 두 공동대표의 새 임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로봇을 활용해 비정형 건축 구조물을 구현할 수 있는 건설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이 항공업계 주총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석주 대표이사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이 아쉽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D램에도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해 양산체제를 갖췄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멀티 패터닝 공정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여 성능과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